출생지역, 인종,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게 이제 아동복지법 첫 번째. 두 번째 아동복지법.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그렇죠. 아동은 안전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돼요. 자라야. 이게 기본적인 아동복지법 원칙이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그래서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서. 세 번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죠? 아동의 권익과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까도 청소년 관련한 모든 활동 청소년이 최우선 그랬죠. 똑같이. 네 번째.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르는 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대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 그다음에 복지 증진, 그렇죠?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복지 증진 함께 해준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아동은. 이게 아동복지법입니다. 권리를 갖는다. 여기까지가. 예. 자, 둘째 내용 봅시다. 그 다음은 소영이. 둘째. 자, 아동복지법의 두 번째 내용들은 일단 아동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아동복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이란 뭐다? 아동이란 뭐야? 18세 미만인 자. 18세 미만인 자. 아동이란. 즉,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얘기한다. 막 중첩되죠? 법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동복지는 아동복지 한마디로 아동을 위한 복지겠지. 근데 이제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정서적 포함돼서 아동이라 그렇죠?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아동복지다.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하고 조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해서 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아동복지다. 그 다음에 셋째. 누군가? 우리.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아동복지 안에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들입니다. 자, 첫 번째 아동을 매매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게 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신을 주는 상황. 이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또 매게 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매개하는 행위나 그 다음에 아동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 신체를 손상 주거나 그 다음에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어떤 신체적 학대 행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워졌어.
그냥 넘어가면 돼.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지키는 정서적 확 정서적 학대 행위. 그러니까 성적 학대도 안 되고 신체적 학대도 안 되고 정서적 학대도 안 되는 말이야. 정신 건강을 발달해 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학대, 항상 불안하게 하거나 막뭐 그건 안 된다는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호 감정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성인 행위. 오케이. 유기하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행위를 하면 한대요. 유기는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자신이 보호하고 감독해야 되는 아동이 있는데 그냥 안 하고 버리고 안 된다. 유기한다. 그다음에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그다음에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지. 네, 그런 거 이제 방임 행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공중, 대중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아동을 이용하여 국어를 하게 하는 안 돼요. 이거 예전에는 이런 게 있더랬어요. 아동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야. 우리 내가 어렸을 할 때는 이제 앵벌이라고 해요. 앵벌이. 이제 아이들이 다 이렇게 국어를 시키다. 그럼 국어를 해오면 이제 거기 이제 관장하는 사람 다 좀 뺏어가지고 뛰고 말았어요. 이렇게 거리에서. 지금은 없죠. 왜? 아동 복지 확실히 좀 좋으니까 국가에서 다 하니까 그래서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또한 아동을 위해 구걸하는 행위가 시키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동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 건강 또는 안전을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자사에게 인도하는 행위. 오케이. 위람당 같은 거 있죠. 고개. 예전 고개가 뭔지 알아요? 서커스 위람당 그런 거. 그래서 아이를 어려부터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그 기술을 훈련시 가르쳐서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위람 공연단이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그런 안 되는. 그래서 어떤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해서 아동을 이게 안전 유해한 위험한 그런 고개를 시키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동을 제3자 인도하는 거. 인도하는 거. 아동을 매매할 수도, 돈 주고 이렇게 인도할 수도 있고, 그냥 인도할 수도 있고, 아무튼 돈 주든 안 든 제3자에게 이렇게 인도하는 건 안 된다. 요즘은 이런 일들이 많지 않죠. 옛날에 많았어요. 자, 열 번째. 부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 외래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자, 아동 양육을 알선하는 게 뭐야? 아동 양육을 알선하는 건 뭐예요? 아동들 이제 집에다 단어가 생각 안 난다. 자, 그리고 자, 11번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 증여란 뭐죠? 증여란다는 부모가 자식에게 일정한 재산을 주는 거야. 이게 증여야. 증여. 그래서 상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증여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아동을 위하여 증여된, 그러니까 부모가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어쨌든간에 증여된 혹은 급여된 물품, 급여된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거죠. 급여된 물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아이니까 대신해서 누가 권리를 대신해서 이제 할 때 이제 그 사람이 그 아이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증여나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에 다른 데로 사용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부분을 봅시다. 누가 차례인가? 보호 전문기관의 자문까지 가정학교가 제약을 건전한 가정 운영을 위하여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자, 여기는 지금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에요. 아동 보호 전문기관.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들이 있죠. 실제로 어떤 아동의 성폭력이나 그 다음에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아동 보호 전문기관들이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아동의 안전 확보, 아동 폭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 확보, 그 다음에 재학대 방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전한 가정 기능 유지 이런 것 위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 보통 가정 폭력이면 이제 보호자가 피해 아동을 폭력을 행사했겠죠.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 가족에 이게 상담을 하거나 그 다음에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적인 심적인 치료도 해주는 거 바로 이제 이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아동 폭력이 일어났을 때 보통 아동 폭력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의료적, 심리적 치료까지도 이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 얘기는 말하네. 이 아동과 해야 합니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봤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동 복지법입니다. 아동 복지법. 아동 복지법. 자, 됐고. 질문. 자, 지금 보니까 책이 반이 있고 책이 반이 없는 있어요. 다행히 내가 PDF를 오늘 준비해 와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 준비됐으면 전혀 얼굴만 보고 멀뚱멀뚱 할 뻔했는데. 자, 그 다음 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은 다음에 해볼 것 아, 좀 쉴까? 같아요. 40분. 40분에서 잠깐 쉬었다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보겠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현재 우리가 청소년 복지 관련 법을 보고 있고요. 청소년 복지와 연관된 법률을 보고 있고 아동복지법을 봤죠. 그리고 지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봅니다. 먼저 목적이 무엇인가요? 목적. 자,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장애아동 당사자에게는 그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장애 아동 가족의
가족에게는 그 가족이 갖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게 목적이다. 자, 주요 내용을 좀 보죠. 주요 내용을 보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먼저 장애아동을 정의하고 있어요.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서 제공하는 지원들, 즉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보육 지원, 가족 지원 및 장애아동 발달에 필요한 지원, 이런 것들 등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 그것을 복지지원이란다. 복지지원이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를 보면은 자, 이제 장애아동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나 유기나 착취나 감금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은 부모에 양육되어야 되고 떨어지지 말고요.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의료적, 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행복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또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의료적, 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애 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자기 결정 능력,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몇 가지가 이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입니다. 주요 목적과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동 빈곤 해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 이 법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목적. 자, 목적이 뭔가요? 그죠? 목적. 보죠.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자, 이건 빈곤아동에 대한 거예요. 빈곤아동이 복지와
교육과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다. 거예요. 자, 주요 내용을 보죠. 주요 내용은 첫째, 이번 빈곤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이다. 기본 이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곤하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부터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이다. 둘째, 여기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이다. 그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나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죠. 18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자, 아동빈곤이란 말을 정의하고 있어요. 아동빈곤. 아동빈곤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 여건과 자원이 결핍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까지 포함됩니다.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우리 아동 빈곤이라고 합니다. 다음 빈곤아동은 생활 여건과 자원이 결핍돼서 복지, 그리고 교육, 그리고 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이게 빈곤아동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자, 여기까지가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그래서 보죠. 자, 먼저 목적을 보겠습니다. 목적.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목적. 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자,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높여주는 거죠.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을 보죠.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첫째,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이 되겠네요.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창조적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국민이 나이나 성별이나 장애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조건이나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서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그죠? 보호자. 그 다음에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개발, 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리고 국공립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장비, 문화예술 교육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교육시설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시설, 장비,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또 동일한 내용이고, 여기서는 이제 사회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개발, 연구,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와 관련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고요. 예,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지원법입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복지 관련법을 봤고요. 첫 번째 내용이 두 번째가 뭐였나요? 두 번째가 이거였죠? 오케이. 번째가 청소년 복지 정책, 청소년과 관련된 복지 정책, 청소년 복지 정책과 청소년 연관된 복지 정책입니다. 여기서 청소년 복지 정책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정책을 볼 거고요. 그럼 가출 청소년 지원 사업 볼 거고,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볼 거고,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볼 겁니다. 그럼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보죠. 보겠습니다.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보면은 매년 약 4만에서 6만 정도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합니다. 많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숫자가 약 3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학교에 다녀야 되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거예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진로를 찾고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지나면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나중에 청년 실업의 원인이 되고요. 또 빈곤근로층으로 전락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게 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학력에 단절됐죠. 청소년에게 그럼으로써 학력이 단절됨으로써 이들이 필요한 게 있으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체계적인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그걸 또 지원해줘야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원해줘야 됩니다.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좀 보죠.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목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취업, 자립지원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이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목표다.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그럼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다음,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또는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주 대상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도 이에 포함한다.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 바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다른 말로 꿈드림이라 하죠. 그래서 이 꿈드림의 설치 현황을 좀 보면은 2017년도의 데이터로 보면은 전국에 202개소가 있다. 그래서 시도 레벨, 시도센터는 16개, 그다음에 시군구 레벨은 이제 186개다. 그래서 합쳐서 202개다. 그리고 이 전담 인력도 시도에는 매 센터마다 5명씩. 시군구 센터에는 2명 내지 4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자, 전국 현황을 좀 보죠. 자, 설치 현황.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현황. 어디가 제일 많나요? 그래서 경기가 제일 많죠. 경기. 31개소. 그 다음에 서울입니다. 24개소.
자, 그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연계된 청소년은 각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이 서비스에는 이제 상담 지원이 있고, 교육 지원이 있고,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이 있고, 자립 지원이 있고, 건강 지원 이렇게 나뉩니다. 예? 먼저 이제 첫 번째 지원 내용을 보면 학업형 청소년 경우에는 이제 학습 동아리나 멘토링이나 그다음에 검정고시나 대학 입시 설명회 등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둘째, 이제 직업형 청소년 경우에는 직업 체험, 진로 교육 활동, 직장 체험 등 활동을 통해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 여성가족부의 전문 직업 훈련 기관인 내일 이lum학교 연계해서 해주기도 하고, 또 고용노동부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취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셋째, 자립이 필요한 그런 청소년에게는 자유공간 마련, 문화활동 지원, 봉사기회 제공 등 자립 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